고정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박문한 이사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해주실 말씀은요? 네,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증시도 강세고 우리 증시도 강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텐데요. 어제 중국의 해관 총서가 발표했던 3월 중국 총수출액 8,86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6%나 급감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오히려 13% 증가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건 뭐 거의 쇼크 수준의 발표였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81억 6천만 위안,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였던 2,500억 위안에 비해서는 고작 10분의 1도 채 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3월 총 수입액 8,686억 위안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3%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의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유럽에서는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었고 주로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경기를 많이 타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황순핑 해관총서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춘제 때문에 그러니까 춘제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월별 합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제가 볼 땐 별로인 것 같은데 왜냐면 올 1분기 전체로 집계를 해봐도 결과가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1분기 전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9%, 수입은 무려 17.3%나 감소했으니까 말이죠. 물론 유가 하락이 수입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하지만 명목상의 결과만으로만 본다면 이 글로벌 시장의 수요 위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발표 예정인 중국 1분기 성장률, 당국이 제시했던 목표치 7%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실적 장세, 금융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금융장세에서는 실적을 따지는 것이 사실은 조금 무의미하죠. 지금 중국 증시가 뭐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창타이, 중국의 저속 성장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도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것이 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건 아니고 그런 점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서 경제 지표가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시장은 중기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가급적이면 상승하면 매도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매수하십시오라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권고해 드렸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저를 좀 믿어보시죠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후에 2100포인트를 넘었으니 올해 상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결과가 매우 흡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절 좀 믿어보시죠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분석이나 기업의 이익 등에 의존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수롭지 않은 자료에 의존했더라면 그렇게나 자신감 있는 주장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기업의 이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적 장세 때 중요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2015년도 4월 현재 신흥국 통화는 연초 이후 3%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달러가 무려 10%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3% 약세했다면 이머징에 대한 매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4월 달부터는 이머징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정 지지도가 13%까지 급락한 브라질은 위험 통화로까지 지목되었었죠. 3월 말까지만 해도 3.3회알까지 하락하면서 12년 내 최저치를 찍었었는데요. 그 브라질의 헤아라가 4월 동안에만 4%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70루블까지 치솟던 러시아의 루블화는 이제 50루블대까지 하락하면서 4월 달에만 거의 10%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머징에서도 가장 취약했던 통화들마저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머징에 대한 매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못난이가 드러나고 있다. 제일 못난 이머징에서 가장 못난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 2014년도에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가장 거래를 잘하는 투자자로 꼽히는 예일대학의 기금관리팀이
지난 3월 말에 이미 이머징 투자에 대해서 확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지난 9일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머징 통화에 투자해야 된다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죠. 지금은 다시 직전 고점에 와 있어서 얼마든 옅은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설령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당분간 짧게, 상승은 강력하고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